자, 그 다음 이제 31번에 뭐 주택임대차 한 문제, 상가건물 임대차 한 문제라고 반드시 하나씩 뭐 1차가 됐건 2차가 됐건 매년 하나씩은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임대차는 2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31번에 보실까요? 정말 이제 괜찮은 문제가 이런 문제. 자, 금액 주고 얼마 적용받느냐,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거냐, 대항력이 뭐냐, 이런 것들을 지금 꼼꼼하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형태 또 유사하게 계속 내고 있습니다. 실무니까 이렇게 내야 될 정도로 아주 괜찮은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먼저 개업 공인주사가 보증금 1억 2천이고요. 1억 2천만 원입니다. 금액을 잘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택이 임대차를 중개를 했습니다.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여기서 틀린 게 아니라 옳은 것은 그럼 정말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옳은 것을 하나만 찾아봐라. 그입니다. 먼저 첫 번째 1번을 볼까요? 주택을 인도받았고요. 열쇠 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항상 다음 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를 받지 않더라도 주택에 들이대야 될 건데 뭐 엉뚱한 소리 났습니다. 실무 가서 그런 소리 하실 건가요? 경매시에 후순위 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정말 확정일자가 없으면 안 돼요. 그입니다. 날짜가 있어야죠. 그입니다. 빠르다. 라고 해서 배당받을 건데 확정일자가 없으면 어떡하려고요? 말이 안 됩니다. 최우선 변제야 받겠지. 그입니다. 뛰어내리니까 그입니다. 자, 우선해서 보증금을 변제받는다. 못 받죠. 확정일자 없으면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최우선 변제 뭐냐,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 뭐냐 자꾸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실무에서는 정말 너무 기본이다.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X고 여기입니다. 확정일자 있어야 우선 변제 받는다. 라고 해서 1번 뭐 틀렸다는 것은 금방 압니다. 그 다음 이제 2번 보실까요? 자, 주택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여기도 이제 저 문제에 1억 2천을 안 보시고 그냥 여기다 문제 푸시면 정말 안 된다는 겁니다. 1억 2천 보세요. 입니다. 저 금액이 얼마입니까? 입니다. 6천만 원 따블입니다. 자, 경우에 보증금 중에서 보증금이 얼마인데 1억 2천. 자, 2천만 원 대해서는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입니다. 얼마? 6천만 원 넘었잖아요. 6천만 원 넘었으니까 최우선 변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럽니다. 소액이 아니잖아요. 소액이 아니구만요. 6천만 원을 따블이나 되구만요. 그럽니다. 지금도 서울은 1억 천도 안 돼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도 이제 근저당 설정일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다세대 여기다 다가구 했을 때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 공동주택 구분하세요. 그입니다. 다세대 다가구, 자, 그럼 다릅니다. 자, 주택이면은 전입시 집원만, 그입니다. 요즘 이런 거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집원만 기재하고 동호수는 기재하지 않아도 엉뚱한 소리 나죠. 그입니다. 다세대, 공동주택입니다. 공동주택입니다. 동호수 몇 동 몇 호, 호수, 가불병정 다 다를 수 있잖아요. 주인이 그입니다. 자, 호수는 기재하지 않더라도 대항력을 인정받는다. 아주 엉뚱한 소리 나죠. 그입니다. 공동주택인데, 그입니다. 여기다 아파트, 연립 나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맞으려면 다중이하고 다가구 그래야 된다. 다가구. 한 사람이 다 갖고 있는 다가구가 바로 뭐라고요? 동호수 기재하지 않아도 어차피 한 사람 집이니까. 근데 여기는 여러 사람 2명 이상. 그러니까 공동주택입니다. 2명 이상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101호 소유권자 갑한테 맞춰야 되고 201호는 을한테 맞춰야 되고 입니다. 소유권자가 다 달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X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볼까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 이후 증액. 자, 처음에는 1억이었다. 그 후에 저당권 들었다. 2천만 원 또 증액했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1억은 괜찮습니다. 대항력 있으니까 빠르니까. 입니다. 자, 이후에 증액된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되고요. 임차 보증금에 관하여 우리한테 증액계약서 쓰러 오니까 그입니다. 자, 대해서는 자, 저당권에 기해서 주택을 경납받은 소유권자들 그럼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전액을 그러면 안 됩니다. 뭐라고요? 증액한 금액 아까 2천만 원. 그 금액은 대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1억은 배당 받아요. 문제 없어요. 아니 배당력 안 했다. 1억은 대항력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증액한 2천만 원은 나중에 주세요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이 안 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잘못 설명하면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책임져야 됩니다. 먼저 그다음 이제 5번에 보실까요? 확정일자를 먼저 받은 후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하면 그 신고일이 저당권 설정일과 같아도 임차인이 저당권자한테 우선한다. 이건 진짜 좀 많이 어렵죠. 그입니다. 아니죠. 그입니다.
자, 먼저 확정일자만 받았다 아무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자, 그 후에 전입신고, 그 다음에 인도 거주입니다. 근데 하필이면 같은 날, 대학력은 다음 날이잖아요. 근저당보다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초당권이 우선한다. 뭐 동순위다 그래도 X입니다. 말이 안 된다. 결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정말 별표 3개감 그리고 가장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도움될 거고요. 실무에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잘못 설명하면 사고 쳐요. 정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오른쪽에 이제 32번. 여기서 이제 중개대상물. 네, 첫 번째 저 앞쪽에 중개대상물 문장이 안 보이더니 여기 있습니다.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을 박스에서 골라봐라 라고 이제 보통 이제 박스에다가 중개대상물 찾아봐 이런 문제인데 여기는 조금 더 응용해서 실무하고도 같이 응용해서 문제를 좀 내놨습니다. 좀 까탈스러우실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기업본 볼까요? 토지의 소재지 다 맞는지를 봐야 됩니다. 지목 그리고 지형 그리고 경계는 토지 대장을 자, 2개는 맞는 것 같은데 2개는 벌써 안 맞아요. 이상하잖아요. 여기입니다. 또 그냥 쓱 보면서 맞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지형이나 경계는 지형 경계를 한번 잘 보시라고요. 그려놨잖아요. 근데 그게 대장입니까? 그려놓은 지적도는 뭡니까? 그입니다. 자, 경계는 문장 정말 치사하잖아요. 토지 대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X다. 2개 앞에 있는 소재하고 지목만 확인할 수 있는 거지 지형, 경계는 지적도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그런 거 모릅니까? 근데 자, 시험장 가시면 긴장하고 빨리 풀어야지. 자, 이러니까 기억을 정답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기억 틀렸어요. 1번, 4번, 3번 줄줄이 틀렸네요. 2번, 5번 중에서 답이네요. 그러면 니을은 볼 필요 없네요. 여기입니다. 디귿만 보면 답 나오겠네요. 라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 보실까요? 분묘기지권은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서 그럼 확인할 수 있습니까? 확인할 수 없다. 맞죠? 그냥 20년 점유하면 평공연하게 그럼 성립하고 동의받으면 성립하고 매도의 묘도 성립하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사항 증명서하고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세워라 내워라. 분묘기지권은 여기는 따로 있어요. 관습법상의 물건으로 따로 있다. 그럽니다. 확인할 수 없다. 뭐 이 정도 다 알아요. 여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실까요? 디귿번이 이제 약간 애매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지적도상의 경계와 그 다음에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을 때입니다. 자, 먼저 지적도상 공부, 그 다음에 실제 자, 공부하고 실제가 다르면 어떡할 거냐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실제 경계를 자, 실제 경계입니까? 아니요입니다. 뭐요? 공부상계입니다. 물론 지적도가 아예 그냥 뭐 측량이 잘못된 게 됐다. 이런 게 명백하면 모르겠지만은 그런 소리가 아니면은 뭐가요? 공부가 우선한다는 겁니다. 이건 판례니까 점검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자, 니은번이 정답을 가지고 있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다는 겁니다. 니은번 안 들어가니까 정답 몇 번이든 2번이다. 그럽니다. 자, 1번은 의미가 없고 입니다. 자, 2번에도 니을, 5번에도 니을 볼 필요도 없고 그럽니다. 기도 한번 볼까요? 동일한 건물에 관하여 사실관계는 뭐가 앞서고 그 다음에 등기사항 증명서에 있는 권리관계는 뭐가 앞서고 공법은 뭐가 앞서고 공부가 충돌했을 때 그입니다. 자, 동일한 건물에 대해서 이제 등기사항의 면적과 그 다음에 건축물의 면적은 사실관계입니다. 가면 보이잖아요. 유형이잖아요. 그입니다. 그럼 다르면 건축물 대장 여기다가 등기사항 증명서로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맞죠? 건축물 대장으로 우선 해서 확인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사실관계, 소재, 면적, 지목 같은 게 달라지면 어디서 그죠? 대장부터 먼저 뜯어 고치죠. 자, 대신에 권리관계가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대장에는 홍길동 그리고 자, 등기사항 증명서는 이몽룡 그러면 이몽룡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권리관계 달라지면 등기소를 먼저 쳐들어가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정도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아래 이제 33번 쪽으로 한번 와볼게요. 이제 상가 나왔습니다. 하여튼 요때는 바로 이제, 자, 상가하고 주택이 아주 좋은 문제만 아주 괜찮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가장 좋은 문제가 나란히 있었던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제 요번에 그렇습니다. 자, 33번을 보실까요? 자, 기업공사가 이제 보증금 5천만 원, 금액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월세 100만 원, 100만 원에다가 곱하기 100 해라. 그럼 1000억이 될 겁니다. 벌써 1억 5천 환산금액이 나올 거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를 하면서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뭘까요? 형태 거의 유사합니다. 금액만 좀 다르게 해요. 대신에 내용은 완전 바꿔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은 전체 임대차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거 말이 안 되죠. 주택에서나 욕해라 그랬었습니다. 여기는 얼마? 이제 10년. 바로 예전에는 5년인 적도 있었는데 지금 얼마다? 10년이다. 2018년도에 10월 달에 늘어났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2년이 말이 안 됩니다. 상가에서 왜 욕하냐 손님도 있는데 그러면서 봤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 지금 계속 나오고요. 자, 임대인의 차임 청구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10만 원까지 인정된다. 자, 먼저 얼마를 곱한다. 예전 같은 막 12, 그 다음에 9 이랬었는데 지금 얼마라고요? 5%. 자, 5%니까 5만 원. 5만 원까지밖에 안 된다. 자, 이런 문제 계속 늘 것 같고요. 2번도 X입니다. 하다 강행 규정이다. 입니다. 초과해서 합의가 돼도 안 된다. 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계약서 써서는 안 됩니다. 그다음에 자, 세 번째, 자, 임차인의 요 차임 연체 이런 것도 금액으로 횟수로 따지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그리고 지불해도 연체 횟수에는 들어가요. 입니다. 한적 그랬으니까 연체 한적. 자, 세 번째 보시면 자,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00만 원에 자, 200이면 두 번인데 주택이냐 또 그입니다. 상가는 몇 번입니까? 세 번. 100만 원씩 세 번이면 얼마래요? 300만 원 그입니다. 금액이 또 틀렸네요. 자, 200만 원 이르는 경우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설명하실 겁니까? 큰일 난다는 겁니다. 300만 원에 이르렀을 때 그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 4번에 상가 건물이 서울특별시에 있을 때 그 건물에 자, 건물이 경매시에 자, 임차인은 2,500만 원을 갭니다. 자, 금액도 그냥 너무 그냥 근거 없이 막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다른 담보권자보다도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서울은 얼마입니까? 6,500년, 6,500개입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1억 5천이나 나옵니다. 자, 소액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자, 서울에 그런 상가가 있을까? 6,500, 보증금 3,000, 월세 35만 원. 저기 지방에 가도 그 정도 없을 거야, 입니다. 무슨 어디 막 조선시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가 됐을 때, 그리고 또 2,500도 근거가 없다는 겁니다. 6,500에 2,200. 2,200을 최대로 받으니까 여기는 전혀 어디 맞는 구석 자체가 없습니다. 그냥 2분의 1만 한 것 같습니다. 2분의 1 범위 안에서 나오지만은 2,200을 넘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4번도 너무 엉뚱하고요. 그다음에 5번에 보시면 자,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건물의 전부를 전대했을 때 자, 임대는 자,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8개 있었잖아요. 정말 팔딱팔딱 뛸 건데 맞아. 여기입니다. 무단으로 양도전대 뭐 차임을 3기 이상 연체를 했을 때 그리고 상당한 보상을 합의를 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획이 있어야 될 건데 재건축 그다음에 그냥 대수선 아주 큰 수선 전부 대부분의 수선을 했을 때 이런 부분은 바로 가능해요. 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벽돌 한 장씩 빼는 파서 중대한 과실로 그냥 과실이 아니라 이런 8개를 보셨을 겁니다. 또 건물이 파손돼 갖고 목적 달성이 어렵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안 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 회수해서 수리할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자, 그다음 이제 자, 34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꼭 나올 거다 생각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우리 매수 신청 대리도 이제 한번 자, 정리를 한번 해 놓으시는 것도 이제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실 게 이제 34번. 요 34번. 자, 매수 신청 대리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매수 신청. 매수 신청 대리인데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가 매수 신청 대리 하는데 자, 여기도 이제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경매 배워서 우리도 투자해서 낙찰도 한번 받아보고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땅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괜찮습니다. 아파트는 또 경쟁률이 너무 높아요. 라고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나 먼저 첫 번째는 등록 신청은 어디다 갈까요? 괜히 또 등록 신청 그러니까 시장군수구청장 그러시면 안 돼요. 법원 행정처장이 헷갈려요. 지방법원의 장이 헷갈려요. 그입니다. 어디다 갑니까? 우리 매수신청 대리 법원, 경매법원 어디라고요? 지방법원. 지방법원의 장에게, 지방법원의 장에게 이제 해야지. 여기다 무슨 시군구 그런 말이 안 될 거고요. 시군구 그건 중개업입니다. 그리고 법원, 행정처장. 밑도 끝도 없이 뭐 국장 그런 말이 안 될 겁니다. 자, 법원의 행정처 이렇게 법원의 행정처장에게 한다. 아니요. 실무교육 받아라. 그럴 때 나오시는 분이 바로 여기는 법원 행정처장이라는 겁니다.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여기도 경매에 관한 실무 교육도 있어요. 실무 교육. 근데 조심하실 게 이제 실무 교육을 누가 이수를 해야 되냐입니다. 여기도 꼭 나올 것 같은데 요놈 안 나옵니다. 자, 대표자, 임원, 사원,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소속도 받아야 되나? 아니요. 경매하고 다릅니다. 꼭 경매하고 다른 것만 시험 문제 쩍쩍 집어내고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수는 누구요? 대표자만. 그리고 대표자만 직접 출석했으니까 대표자만 가능. 대표자만 합니다. 그러면 임원이나 그리고 사원 같은 사람, 임원 사원은 여기는 실무교육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소속이 대행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대행됐는데 여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이수할 필요 있다 없다? 받아봐야 소용없어요. 여기입니다. 그냥 지식적인 여기 차원에서 받을 수는 있을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는 대리를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시간. 자, 시간 여기도 한번 내볼 만한데 저기 중개본 28에서 32였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32시간입니다. 32시간 이상. 그리고 자, 죽을 사자가 몇 개 겹쳤다? 2개 겹쳤다 하게입니다. 여자분들 좋아하시는 사이즈가 44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 그리고 이내 이내나 이하나 같은 소리인데 이 내지 28에서 32 이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충격하고 달력입니다. 교육받다가 정말 죽겠다. 죽을 사자가 2개나 겹쳤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8에 40, 토요일은 반공일 그러니까 44가 나와요. 토요일까지 문 열지도 않을 건데 최대 시간은 44다.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해서 이제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등록 신청 이렇게 이제 등록 신청하게 되면 그다음 이제 얼마 만에 등록 신청했을 때 얼마 만에 바로 등록증이 교부가 되나 14일입니다. 14일 매수 신청되는 14일 이내입니다. 그리고 이미 보증 설정도 했을 거니까 이제 보증 설정 금액이 같으니까 여기는 안 쓸 거예요. 부칙은 아예 없고 계십니다. 14일 이내에 그리고 등록증. 자, 등록증은 우리는 7일 만에 통지만 올 뿐이었습니다. 여기 등록증 줘요. 보증 설정 먼저 해요. 그러니까 보증 설정은 먼저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등록증 교부한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여기는 한번 보셔야 할게요. 아까 이제 보증 설정 자꾸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볼 건데 보증 설정 여기 이제 등록 신청할 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보증 설정은 등록 신청 전에 등록 신청 전에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설정하는데 금액 다 알죠. 주된 사무소 2억, 분사무소 얼마? 1억. 그리고 부칙은 안 되고 공인중개사는 얼마라고요? 공인중개사도 1억. 1억으로 정리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봐야 여기도 가능하고요. 그다음 이제 5번에 여기 이제 중개대상물 말고요.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몇 년이다? 사건 카드 나오게 됩니다. 매수 신청 대리 확인 설명서 여기도 확인 설명서가 따로 있습니다. 확인에다가 설명해라. 설명 경제적인 가치를 설명해라. 시험 문제 이미 나왔다 합니다. 확인 설명서 그리고 이제 그 확인 설명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서 주세요. 근데 여기 이제 보존은 몇 년 동안 보존합니까? 여기는 3년이 아니라 5년 하셔야 됩니다. 5년. 5년 보존해야지 저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라고 3년 이러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는 5년이다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가 이제 사건 카드. 경매 하나 사건이라고 해서 사건 카드. 그리고 보수도 꼭 시험 문제 나올 것 같아서 거의 언급을 안 해보겠습니다. 사건 카드 작성해서 몇 년? 5년. 여기는 5년밖에 없나 봐요. 5년 동안 보존을 해야 된다. 그리고 자꾸 나오고 있네요. 업무정지. 여기도 업무정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업무정지가 절대적도 있고 그리고 상대적도 있고 근데 업무정지 기간을 좀 조심하시라는 겁니다. 중개업은 6개월 이하. 근데 여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라고요? 1월 이상입니다. 1월 이상에서. 그리고 1년도 아닙니다. 3년도 아닙니다. 꼭 욕하는 소리 같아요. 1월 이상에서 2년. 2년 이하로 업무정지를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아주 요거도 먹고 문을 오랫동안 닫네 하셔야 됩니다. 여기 이제 6월 아닙니다. 그건 중개업이라고 여기입니다. 그리고 또 1년 이래 볼 만합니다. 1년인 줄 알았니? 요거도 먹어 계십니다. 엄청 길어. 기억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하게 내는 거 아니니까요.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법원 행정처장은 실무교육 이수해라 라고 여기는 실무교육 지정권자 이렇게 실무교육 경매에 관한 실무교육 아까 44라는
요 실무 교육 바로 이제 여기는 자, 이수해라라고 실무 교육을 바로 지정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이제 법원 행정처장입니다. 자, 어느 기관에서 받아라 이런 사람이 바로 법원 행정처장이라입니다. 자, 등록 신청은 지방법원의 장입니다. 꼭 나눠서 비교를 하셔야 된다. 두 분 나오면서 정말 헷갈리게 합니다. 막 통보 같은 것도 아주 독특하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34번에 이제 매수 신청 대리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1번에 보실까요? 자,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엉뚱한 소리죠. 등록증도 가져와 사본을 이럴 겁니다.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할 수 있다? 말이 안 된다고 합니다. 반드시 중개업하는 사람. 그 사람만 알 수가 있어요. 입니다. 자, 두 번째가 이제 자,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사는 매수 신청 대리 행위를 함에 있어서 매각 장소나 집행법원이 중개 보존을 여기다 소속 공인주사 그래도 안 됩니다. 정말 너무 코미디입니다. 중개 보존을 대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소속도 안 된다고요. 여기입니다. 반드시 뭐라고요? 직접 출석 기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이제 매수 신청 대리인이 되고자 하는 법인의 개업공사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장에게 아주 정말 정확하고요. 매수 신청 대리 등록을 해야 된다. 법원 행정처장 그랬으면 틀렸을 건데 맞아요. 3번이 맞았습니다. 4번에 보실까요? 매수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사는 매수신청 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법원에 부당한 매각 허가 결정이 돼서 항고할 수 있다. 항고는 안 되죠. 입니다. 항고 범위 안 들어가기입니다. 보증금 내는 거, 찾아오는 거, 입찰표 작성하는 거, 공유자 우선 매수하는 거, 임차인 임대주택 우선 매수하는 거, 그런 거 포기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7개지 이런 거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안 들어가. 범위 안 들어갑니다. 그 다음 아래 이제 5번 매수 신청 대리인으로 등록된 개업공사는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과 그 다음에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증 사본을 한 번만 출석을 제출을 하면은 그 다음 날로부터는 대리 행위마다 저 알잖아요. 이제 이러실 겁니까? 대리권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 아니요. 자, 같은 장소 한 날이면 몰라도 여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음 날은 또 내야 되고 또 제시를 해야 되고 여기는 말이 안 되고 입니다. 답은 몇 번이고 3번이고 입니다. 그 다음에 35번에 농지도 꼭 농지법 한 문제가 나옵니다. 완전 공법입니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누구한테 언제 받아요? 안 나올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농지 소유를 어떻게 아느냐입니다. 농지증 필요 있냐 없냐 자꾸 나오고요. 주말 체험 영농 그 다음에 상소 인농을 또 5년 그런 적이 있습니다. 8년 입니다. 해외여행 위탁 경영입니다. 맡겨라. 그런 것들 나옵니다. 농지 임대차 같은 거 나오고 몇 년이 최단 기간이니 거기도 묵시적 갱신이 있다. 이런 내용들이 한 문제가 나온다. 여기도 또 이행강제금 조시해라입니다. 농사 안 지어 그러면 팔어. 안 팔어 이행강제금 금액이 얼마더라 정리하셔야 됩니다. 공법에서 2개 나올 건데 우리는 하나가 나와요. 기하셔야 됩니다. 아마 공법이 부족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농지를 35번 보실까요? 자, 취득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한번 1번 잘 보셔야 됩니다. 1번 주말 체험 천이 지금 틀린 게 아닙니다. 미만 틀린 게 아닙니다. 자, 주말 체험 영농을 위해서 농지를 소유하는 경우 한 세대 부부 각각 남편도 999 부인도 999 대형 사고 쳤네요. 그입니다. 자, 각각 1000제곱미터 미만으로 소유할 수 있다. 각각이라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입니다. 누구요? 전세대원 합쳐서입니다. 자, 이 정도니까 자, 1번이 바로 틀렸죠. 답은 정말 아주 쉽게 나왔습니다. 뭐 아래는 그냥 쭉. 그리고 자, 4번 중에서도 이제 거기는 이제 임대차 기간 정하지 않아도 여기도 정말 최단 기간이 있으니까 얼마? 3년. 그리고 여긴 또 묵시적 갱신이 3개월 전이라고 해서 다릅니다.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답은 1번 답 찾기는 아주 쉬웠습니다. 그 다음 이제 36번에서 이제 명신탁. 우리 명신탁 같은 것도 지금 계속 우리 시험 문제가 나오고 있으니까 등기형, 그 다음에 계약형 형태를 잘 비교를 해주셔야 됩니다. 또 뒤에 나오니까 그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자, 갑과 을은 갑과 이제 그리고 을과 갑은 이제 을과 그다음에 을소유. 자, 을소유라고 한 거 보니까요. 여기다 이제 누구라고 꼭 써놓으셔야 됩니다. 을소유 그런 거 보니까 을이 바로 매돈인가 봐. 사올 거야. 그럽니다. 그럼 갑이 사나 봐. 그럽니다. 갑은 매수인일 거고 그럽니다.
자, 누군지 안 써놓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민법도 그렇게 풀어야 됩니다. 급하게 읽을 거 아니라는 겁니다. 급하게 읽어놓으면 아래 지문 하나 보고 또 문제 보고 하나 보고 또 문제 보고 언제 푸시려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나왔잖아요. 탈세 탈법 목적이라고 그입니다. 그다음에 갑과 병 간에 근데 갑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사는 사람 신탁자 그리고 자 수탁자한테 뭐 병아 받아라 그입니다. 친구한테 받아라 수탁자입니다.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갑의 명의로 등기 안 할 거라는 겁니다. 중간생략경 등기형 명신탁 그입니다. 병 간에 명신탁 약정에 따라서 갑은 누구고 을은 누구고 병 누구고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병 명의로 맞잖아요. 병이 수탁자인데 친구한테 받으라 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이거 등기형입니까 계약형입니까? 등기형 중간생략경 갑의 명의로 신탁자 명의로 등기 안 하니까 그입니다. 자, 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을에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그 다음에 개업공사가 갑과 을에게 설명한 내용인데 옳은 것은 뭐가 될까요? 자, 1번 바로 엉뚱하죠. 1번이 계약명신탁에 해당된다. 자, 친구야 돈 받아라. 하와이 가지 말고 이런 소리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입니다. 돈 주고 샀다. 둘이 너무 친해서 그게 위명입니다. 자금을 조달 이런 소리 안 나왔다는 겁니다. 계약형이 아니라 등기형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벌써 1번 틀렸고요. 그리고 자, 두 번째 병명의 등기가 유효합니까? 아니요. 입니다. 그건 계약형일 때 매도인이 몰랐다. 이런 문장이 나왔을 때 거기가 유효입니다. 여기는 무효. 탈세 탈법이니까 무효다. 입니다. 빼돌리는데 어떻게 국가가 돕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병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면 소유권은 가백에 귀속한다. 그입니다. 뭐 엉뚱한 소리 났죠. 여기서 이제 갑의 명의 등기가 이루어지면은 소유권은 누구에게요?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누구 을 소유 그랬습니다. 누구 을.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요걸 잘못 보시고 하여튼 누구한테 돌아가기는 가요. 근데 갑은 신탁자예요. 신탁자입니다. 신탁자인데 줘버립니까? 매도인도 이해 안 합니까? 안 하면 이행강제금 그다음에 과징금도 있을 건데 입니다. 교도소 갖고 오게입니다. 여기 말이 안 되고 여기입니다. 그냥 을한테 3번이 X. 3번은 꼭 요걸 답이라고 하기가 쉬울 겁니다. 그다음에 4번 갑은 매매계약 얘기해요. 매매계약 문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라고 사는데 빼돌리니까 밉다 그입니다. 자,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맞잖아요. 그입니다. 자, 있으니까 갑자리에 앉아라. 매도인 대위 돌려놓고 다시 자기의 자리에 앉아서 매매계약은 유효하니까 등기 넘겨줘라고 해서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찾아오는 얘기입니다. 여기 번쩍 저기 번쩍 그입니다. 이제 5번에 볼까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입니다. 말이 안 되죠. 입니다. 그 다음에 갑은 그리고 병에게 대금 상당에 뭔 소리 안 돼요. 그거는 저기 계약형입니다. 상당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다. 아니다. 매도인 대위다. 등기는 무효다.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답은 몇 번? 3번, 4번 두 개가 좀 헷갈렸지 나머지는 금방 표가 나네요.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 그 다음 이제 외국인, 우리 외국인도 토지 취득 한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자, 계약으로 인한 경우. 자, 부동산 거래 신고는 30일로 바뀌었는데 거기는 60일이요. 입니다. 그리고 계약 외가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속, 그 다음에 판결, 경매. 이제는 건물의 증축 등도 새로 등장했다. 법률 규정으로 여기는 환매권의 행사입니다. 합병도 들어갈 거고요. 그래서 설명 중에서 옳은 것은 뭘까요? 뭐 37번도 별표 3개. 뒤쪽으로 오더니 아주 좋은 문제가 나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답은 정말 쉬웠죠.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사원, 뭐 임원, 우결권, 자본금 하면서 2분의 1 봤을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자꾸 나왔습니다. 자, 이상. 그리고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법인 또는 단체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상 외국인에 해당한다. 맞잖아요. 여기입니다. 2분의 1 이상이라는 거 맞았습니다. 여기 이제 어렵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매매 계약은 얼마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기 30일 그려놨습니다. 매매 그래서 모르는데 30일 아닐 건데 60일일 건데 입니다. 외국인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 신고해야 된다. 30일이 아니죠. 입니다. 60일, 6개월입니다. 매매만 여기는 외국인도 매매 그러면 30일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60일 2번은 틀렸고 그리고 합병인데 합병이면 계약 외입니다. 자, 이런 문제가 제일 샘플 문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합병동 계약 외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아니오게입니다. 6개월. 계약 외, 계속 보유는 6개월. 여기도 이제 금방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4번에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그리고 매매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간청해. 그 다음에 그런 신고를 해야 된다. 매매 계약은 얼마다? 자, 외국인도 매매 계약은 부동산 거래 신고로 가라 30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정도에도 많이 답으로 또 바꿨을 것 같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에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되고 처음에는 내국인 계속 보유계입니다. 외국인이 변경되고 그 다음에 그 외국인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 답을 그냥 알려주네요. 입니다. 근데 신고할 의무가 없다? 아니요. 신고할 의무가 있다. 얼마? 6개월입니다. 6개월. 계속 보유도 6개월. 어렵지 않았습니다. 자, 그 정도 점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뒤쪽에 38번은 그냥 간단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도 묘지 면적 다시 한번 써볼 거고 분묘 기지권도 꼭 묘지 문제는 나오고. 근데 이건 정말 너무 쉬웠습니다. 자, 먼저 틀린 것은 1번 볼까요? 근데 20이 어디가 있습니까? 60 한번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20으로 내본 적도 있었네. 30 아니면 10이 헷갈릴 건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1번에 보시면 개인 묘지는 개인 묘지 하나잖아요. 개인 묘지는 20제곱미터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엉뚱한 소리 나왔죠. 얼마입니까? 30. 개인 묘지가 30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종종, 문종, 법인 두 개 이상의 묘지는 점유 면적 하나씩 얼마고 10이고 그리고 전체 설치 면적이 가족은 얼마고요? 100이고 10배 더 커진다. 종종, 문종은 1000이고 그리고 불특정 다수 법인 묘지는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었습니다. 자, 묘지 면적 꼭 생각나셔야 됩니다. 한 문제 이렇게 꼭 나옵니다. 답은 바로 1번. 그리고 39번 차순위 매수 신고가 요즘 계속 나옵니다. 자,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39번 정말 눈여겨보실까요? 자, 우리 법원에 이제 매수 신청되는 등록된 개공사는 개공사 갑은 울로부터 매수 신청 대리 위임을 받았다. 이런 질문 똑같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갑은 이제 법원에서 정한 최저 매각 가격이 2억. 왜냐하면 2차 보증금이 얼마냐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 그럼 동그라미 하나만 떼세요. 2억이면 2천이겠죠. 그입니다. 자, 2천만 원. 그래야 이제 문제를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요?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에서 보증금을 빼주고 그 금액을 넘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이상이 아닙니다. 2억 원 이상의 2억에 이제 부동산 입찰 가로다 또 친절하게 최저 매각 가격의 100분의 여긴 10 아니면 또 그냥 10분의 1, 10% 써놨습니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2천이라고 그입니다. 그다음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 신고액이 얼마? 2억. 그다음에 5천만 원이면은 그때는 이제 갑과 을의 차순위 매수 신고를 대리하려면 신고액이 최소 얼마를 넘어야 그 넘어야가 초과입니다. 넘어야 하느냐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39번 같은 형태도 이제 또다시 나올 거니까요. 점검을 꼭 한번 넣으셔야 됩니다. 먼저 차순위, 최고가 매수 신고に돈을 안 낼 때가 있어요. 차순위 매수 신고, 매수를 사겠다고 신고를 해야 그 다음번 사람이 최고가가 안 내면 최고가 매수 신고니 안 내면 낼 게가 있고 법원은 또다시 경매 안 해도 되고 이러니까 불안해서 차순위 매수 신고를 받아놔요. 근데 최고가 매수 신고니까 차순위 매수 신고 둘이 짜고 네가 그냥 낙찰 받지 말어. 차순위가 적게 써가지고 나중에 금액을 아껴서 그다음에 적은 돈으로 낙찰 받으면 안 되니까 좀 촘촘하게 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항상 이제 차순위 매수 신고는 먼저 최고가 이렇게 최고가 이제 매수 신고 금액이 있을 겁니다. 최고가 매수 신고 그다음에 금액에서 이 금액에서 이제 꼭 뭐를 빼라고요? 보증금입니다. 보증금. 여기 이제 보증금을 빼야 됩니다. 근데 보증금을 뺐는데 넘어가야 되니까요. 그 금액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금액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가 바로 차순위 매수 신고다. 그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보증금은 이제 입찰 보증금을 얘기합니다. 자, 입찰 보증금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 최저가액, 최저 매각 가격이 얼마? 10%. 개인도 2억 5천, 2,500 써놓으면 안 됩니다. 그럼 또 답이 달라질 거예요. 그 지문도 자, 보면은 지문에 나올 거예요. 입니다. 먼저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2억 5천.
이렇게 2억 5천이었습니다. 자, 2억 5천만 원이었었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니까 입찰 보증금 얼마였습니까? 최저가가 얼마였다고요? 최저가가 2억이었습니다. 그러면 자, 10%니까 얼마입니까? 2천. 뭐 이건 뭐 전자계산기 두드리실 건가요? 그입니다. 자, 금방 나오네요. 그입니다. 2천. 그럼 얼마입니까? 바로 자, 2억 3천. 2억 3천도 안 돼요. 2억 3천을 넘어야 2억 3천 만 원이라도 2억 뭐 4천이라고 하면 당연히 가능하겠지만 2억 3천은 넘어야 된다는 겁니다. 초과라고 해야 됩니다. 자, 초과라고 해야지 넘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초과라고 해야지 2억 3천 써서는 이때는 안 된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더 해볼까요? 만약에 최고가 매수 신고 금액이 3억. 그런데 이제 자, 최저 가격이 얼마냐면 이제 여기가 이제 2억 5천 볼까요? 여기 이제 자, 최저 매각 가격에서 이제 얼마? 2억 5천. 자, 2억 5천이었을 때 얼마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래서 3천을 뺄까요? 2,500을 뺄까요? 여기입니다. 3천이 아니라 바로 2,500을 빼야 됩니다. 여기 이제 2억 5천이니까 자, 2천 바로 얼마? 500만 원을 빼야죠. 여기입니다. 2,500만 원을 빼야 나오겠죠.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2억, 그 다음 이제 7천 얼마? 500만 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2억 7,500만 원을 넘어갔을 때지. 한 600 정도 돼야지, 55만 원 정도 돼야지 2억 7,500 써놓으면 차순위 매수 신고 못해. 라고 기억을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답은 그냥 아주 쉬웠죠. 그냥 답은 그냥 5번. 자, 2억 바로 3천만 원 넘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자, 40번에 이제 자, 부동산 거래 신고서 작성 방법. 요 신고서 작성 방법도 한 문제의 까무로 요즘에는 조금 뜸하지만은 아주 괜찮은 문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고서 어떻게 작성할까요? 근데 옳은 거입니다. 나 먼저 첫 번째 한번 기업번 보실까요? 자, 입주권이 매매 대상이면은 분양 금액 난이는 자, 분포 그러라고 있습니다. 입주권 포함이요 제외역입니다. 입주권 분양권 어떻게 됐습니까? 권리 가격에다가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한 자, 공제가 맞을까요? 포함이 맞을까요? 분포 분양권은 포함 그렇습니다. 포함이 맞습니다. 포함이 맞으니까 여기는 X. 자,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벌써 이제 1번. 그리고 3번, 5번은 벌써 틀렸다. 그럼 2번하고 4번 중에서 정답이다. 그러면 디귿이 자, 둘 다 똑같으니까 디귿만 보면은 정답이 나와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니은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자, 이런 경우는 디귿만 바로 보러 가야 됩니다. 시험 시간에 빨리 공포 풀러 가야죠. 입니다. 자, 니은번에 물건별 거래 가격 나뉘는 각각의 맞잖아요. 각각의 부동산별 거래 금액을 적는다. A 부동산, B 부동산 각각을 적어요. 합쳐서가 아니라. 뭐 이거 당연한 소리고 둘 다 그렇고. 자, 세 번째 종전 부동산 나는 입주권. 종전 부동산은 분양권은 없다고 했습니다. 입주권이 맞아요. 아니면 또 입주권과 그 옆에 또 분양권이 있을지 모릅니다. 지금 요 문장 맞습니다. 입주권의 매매 경우에만 작성하고 괜히 뒤에는 그냥 길어요. 요거 읽다가 세월 다 가요. 맞아. 여기입니다. 그래서 종전 부동산은 입주권이 맞습니다. 종전에 부동산이 있는 것은 입주권이지 지금 계약금, 중도금, 잔금 치르고 들어오는 분양권은 그런 게 없다는 겁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디귿번 맞았고요. 그다음에 이제 1번 너무 쉽죠.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은 바로 부동산 거래계약 내용의 조건이나 기한을 붙인 경우에만 적는다. 당연하죠.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이건 좀 쉬웠고. 그러니까 디귿만 봤을 때 정답이 몇 번인가 라고 하는 것만 정리를 하시면 여기는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40문제 한번 꼼꼼하게 봤었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이제 이렇게 나온다. 그럼 이제 그 다음번에 28에는 또 어떻게 나오나. 자, 이런 것들은 꼭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한번 참고를 잘 한번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